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부분 적분법을 배우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치환 적분법 연습이 잘 되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치환 적분법을 어느 정도 통달했다고 생각되면 이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걸 많이 배울 건데 막 섞여가지고 혼란하게 될 수 있거든요. 치환 적분법 복습을 잠깐이라도 하고 다시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우리가 배웠던 미분법들 종류별로 어떻게 적분할 것인지가 잘 정리가 되고 있어야 합니다. 당함수 어떻게 할 거고 지수 어떻게 할 거고 로그 같은 경우는 아직 배운 게 없죠. 그래서 로그는 어떻게 적분할 것이냐 이제 오늘 배우고 정리가 돼야 하고 무리함수는 지난 시간 치환 적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연습을 하셨을 텐데 안에 있는 것을 치환하는 것도 해보셨겠지만 얘를 통으로 치환해도 되거든요. 그런 것들 중에 뭐가 더 편한지 이런 것도 정리하셔야 합니다. 삼각함수는 기본 공식이 있었고 거기에 탄젠트나 이런 것들 추가됐죠. 콘탄젠트 이제 구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치환적분으로 합성함수의 미분 역연산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공부를 잘 우리가 공식 몇 개 외워라 했던 것들의 몫의 미분법에 대한 것들 유리식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아직 조금 더 공부해야 되긴 하지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부분적분에서 고배미분법에 대한 것들을 다루게 되면 이런 것들을 쫙 펼쳐놓고 새로 배운 적분법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매칭시킬까 이게 정리가 돼야 실제 시험장에서 초월함수를 만났을 때 내가 미분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적분을 바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미적분의 기본은 그림 함수를 보면 그 함수를 가지고 미분 또는 적분을 빠르게 하는 것과 그래프를 그리는 것 이게 아주 빠르게 돼야 합니다. 오늘 좀 적을 내용이 많아요. 적을 내용이 많기 때문에 공간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부분 적분법은 말 그대로 부분 적분이다. 근데 이게 어디서 출발했냐 했을 땐 공간을 여러분도 잘 활용하십시오. 여기가 좀 부실해요. 예제도 없고 그래서 선생님 뭐 추가로 이것저것 많이 적을 건데 미리 적을까 하다가 그냥 바로 적으려고 하는 생각이니까 여러분도 잘 공간을 활용해서 적으시고 혹시 공간이 부족하면 포스트잇이나 아니면 종이를 추가로 준비해서 테이프로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최대한 적어보도록 하죠. 우리가 fx랑 gx를요 미분하잖아요. dxd 하게 되면 고배 미분법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나왔죠.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적분을 다시 해보는 겁니다. 거꾸로 적분을 해보면 공간이 필요하겠네요. 여러분도 보시다가 한 단락 정도 진행이 되면 거기서부터 적어주시면 좀 더 이쁘겠죠. 이렇게 적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건데 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는 미분하고 적분을 한 거니까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우리가 적분은 플러스 마이너스랑 실수배가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걸 쪼개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생략하기로 하고 쪼개서 바로 쓰면 인테그랄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이때 하나만
남기고요. 이 친구만 또는 반대로 얘만 남겨도 됩니다. 뭐만 남기는 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식이랑 일치하기 위해서 이 친구만 남길게요. 남기고 나머지들을 넘기면 어떻게 돼요? 넘기면 최종적으로 인테그랄 fx랑 g 프라임 x fx gx 마이너스 인테그랄 f 프라임 조금 공간이 없네요. gx dx가 됩니다. 적분상수는 어디 갔나요? 적분상수는 어차피 여기 안에 적분상수가 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나중에 한 번에 쓰면 되죠. 그래서 이런 공식이 만들어지는 것은 곱의 미분법에서 출발했다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곱함수를 미분하면 다음과 같이 나왔다. 그래서 부분적분법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냐, 우리가 치환적분 쓰는 법도 설명을 했었죠. 치환적분은 dx랑 도함수가 곱의 형태에 있어야 한다 했는데, 왜 치환적분을 잘 공부해라고 말씀드렸냐면 부분적분 또한 곱함수의 미분법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당연히 도함수가 dx랑 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얘가 치환적분으로 해야 하는지 부분적분으로 해야 하는지가 헷갈리겠다는 소리죠. 그래서 잘 학습을 하고 있어야 헷갈리지 않는다. 보시면 치환적분 같은 경우는 여기 dx하고 곱해진 도함수가 바로 다른 치환될 함수와 도함수 관계여야 하는데 지금은 둘이 아무 관계가 없죠. 아무 관계가 없을 때는 얘가 곱의 미분에서 왔구나. 둘이 관계가 있으면 얘는 합성된 함수의 미분에서 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합성된 거에서 온 애들은 치환해 줘야 되고 곱의 미분에서 온 애들은 부분적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부분적분 공식을 사용하면 어쨌든 적분이 돼야 하잖아요. 그럼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아니 적분이 더 식이 복잡해졌잖아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보시면 분명히 적분을 풀려고 했는데 또 적분이 나왔어요. 그럼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근데 좀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여기 안에 있던 친구들이 그냥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적분법을 통해서 가볍게 해결이 되었다면 굳이 부분 적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안 했겠죠. 그 말은 내가 부분 적분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다는 이유는 뭔가 적분이 안 돼서 특별한 적분 공식을 사용했어야만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이 녀석은 부분 적분법이 아니면 뭔가 시작할 수 없는 적분이 안 되던 친구였고, 부분 적분을 통해서 얘를 새로 식으로 나타냈을 때 이 친구는 어때야 돼요? 반대로, 그렇죠? 적분이 돼야 한다. 얘는 적분을 내가 풀 수 있어야 한다. 즉 복잡해 보이지만 적분이 안 되던 애를 결과적으로 적분이 되는 애로 바꿔주면서 이 친구가 적분이 되면 최종적인 식은 적분된 함수를 얻게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이 친구가 적분 가능 이런 말은 우리가 딱히 배우지 않죠. 미분 가능이랑 달리 적분 물론 중요한 말이긴 한데요. 나중에 하도록 하죠. 지금은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적분이 쉬워야 한다가 핵심이겠죠. 여기가 즉 적분이 잘 돼야 돼요. 부정적분을 쓰기가 편해야 한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배운 건 부분적분의 공식이 어디서 나왔는가이고 이걸 쓸 때 특징은 무엇이다? 뒤에 녀석은 적분이 쉬워야 한다 이 말이죠. 예시를 보면 간단합니다. 예시를 보면 자, EX랑 코사인 X가 곱해져 있죠. 만약에 사인이랑 코사인이 곱해져 있으면 둘의 관계가 원함수랑 도함수 관계죠.
F랑 F 프라임 관계니까 치환 적분을 하면 되고, 또는 뭐 그냥 코사인과 앞에 상수만 있다던가 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미분의 역연상 공식들을 활용하면 되겠죠. 문제는 EX란 당함수랑 코사인 X라는 삼각함수가 곱해져 있으면 서로 안 친한 애들끼리 곱해져 있기 때문에 얘가 어디서 왔겠어요? 당연히 곱의 미분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녀석이겠군,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분적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부분적분한 식을 보시면, 자, 얘를 부분적분해서 이거 빼기 이거 이렇게 두 번째 인테그랄이 나왔는데 얘는 쉽게 우리가 적분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적분이 용이해야 한다, 적분이 쉬워야 한다, 그래서 함수를 구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뭐 이걸 줄여서 적분하는 함수가 곱해져 있는데 치환 적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부분 적분을 이용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은데 생각의 순서보다는 이 전체적인 입체적인 측면을 좀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뭐 알고리즘이 있어서 이거 생각하고 이거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걸 처음에 연습을 하셔도 좋은데,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그냥 딱 보면 얘는 부분 적분이야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야겠죠. 우리가 미분할 때도 그냥 합성함수는 합성함수의 미분, 곱함수는 곱함수의 미분 이랬죠. 예를 들어 뭐 곱함수 미분이 아니면 합성함수야 뭐 이런 식으로 안 했죠. 그거랑 같습니다. 인수분해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만 좀 생각할 때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딱 봐도 식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식을 외우긴 해야 돼요. 근데 외울 때 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보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FG를 미분하면 F 프라임 G, F G 프라임 이렇게 서로 반대된 꼴이 나오죠. 여기는 원함수가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왔기 때문에 특징이 F랑 G 프라임을 적분을 하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둘 다 원함수가 와야 됩니다. 원래 함수가 와야 되고, 그다음 뺐을 때는 반대가 와야 돼요. 이렇게 구조가 이렇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F 프라임이고 G였다. 그러면 여긴 똑같아요. 둘 다 원함수가 와야 돼요. 빼기 반대가 와야 합니다. 반대. 그래서 이렇게 온다는 거. 이 구조를 먼저 잘 익히십시오. 그래서 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함수를 딱 보면 일단 F로 쓸 것과 G 프라임으로 쓸 걸 정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원함수가 오고 빼기 인테그랄, 그 다음 반대. 선생님 이렇게 원반 또는 원마적반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선생님 만드는데 이렇게 해놓는 게 좀 기억이 오래 가더라고요. 나중에 언제든지 떠올릴 수 있게 이렇게 해놓습니다. 근데 이거는 선생님들마다 또 설명하시는 스타일에 따라 굉장히 다양해요. 뭐 적그미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적적그미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금이 그적 하여튼 뭐 표현들이 다양하더라고요. 정미 뭐 하여튼 이거는 표현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이 책에 있는 걸 보면 적극음이죠. 미그 적구도 봤던 것 같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일단 얘 내가 적분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녀석이 있어요. G 프라임. 그러면 걔를 일단 적분을 합니다. 그리고 빼기 인테그랄 해놓고 그대로 적습니다. 이게 적그예요. 적그. 그 다음에 내가 미분하려고 한 친구를 처음에는 그대로 적고 그 다음에 미분을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적그 미 이렇게 풀면 이제 좋은 점은 무엇이냐면 생각을 좀 단조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가령 이 문제에서 얘를 G 프라임, 그러니까 뭘 G 프라임으로 놓고 뭘 F로 놓은지 일단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얘를 G 프라임이라고 놨어요. 그런 순간 얘를 적그미대로 풀어보자면 먼저 적분을 하시고 이 적분한 걸 그대로 한 번 더 적죠. 그러니까 생각 과정을 좀 줄일 수 있죠. 그 다음에 EX는 그대로 한번 적고 미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EX 그다음 미분 한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한 번에 적기 편하다 해서 적극 의미로 가르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선생님은 이제 굳이 이렇게 하려면 그냥 적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똑같은데 적분하고 그 적분한 거 그대로, 뭐 적분을 두 번 하진 않을 테니까 적적, 그러니까 생각의 흐름을 얘를 적분하고 그 적분한 거 한 번 더 적고 적적,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적고 미분한다, 이런 느낌. 그래야지 어떻게 생각을 해도 별로 안 꼬입니다. 보세요. 내가 이 화살표를 적, 자, 그죠? 적분하고 그대로 적고 여기 그대로 적고 얘를 미분해라, 이거예요, 이 화살표가. 그런데 이렇게 화살표를 하면 적이죠. 그대로 하고 미분이죠. 그렇죠? 미 말이 되죠. 근데 얘를 이렇게뿐만 아니라 똑같이 여기서 적분하고 적분한다 했을 때 그렇게 어색하지 않아요. 얘를 적분하고 얘를 두 번 적분한 사람 없으니까 적분하고 적분한 거 적으시고, 그 다음에 그대로 적고 얘를 미분한다 했을 때 뭐 오감상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적적 금이, 선생님은 그걸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고르세요. 뭐 적극 금이로 해도 되고 또는 적적 금이로 해도 되고, 뭐 외우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빠르게 공식을 사용해서 식을 적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 여기 예제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일단 얘가 익숙해지면 추가적으로 또 배워야 하는 스킬들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좀 익숙해지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일단 익숙해지자, 이걸 좀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럼 누가 적분될 함수고 누가 미분될 함수인가를 결정을 해야겠죠. 그걸 결정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정해져 있어요. 보시면 당연히 핵심은 뭐냐면 최종적으로 여기서 적분이 돼야 되잖아요. 적분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적분 또는 미분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 내가 적분하거나 미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만든 애들이 모였을 때 풀려야 한다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걸 뭘 하는 게 좋을까, 뭐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예를 들어 lnx는 뭐가 편하고 뭐가 어려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x sin 2x, 그래서 로그 함수, 다항 함수, 상각 함수, 지수 함수를 각각 생각을 해보면, 자 일단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미분은 쉬운데 적분은 이거 아직 안 배웠죠. 적분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는 미분하는 게 좋겠죠. x 같은 경우는 둘 다 좋고요. 사인도 둘 다 좋습니다. 그래서 다항 함수나 이런 삼각 함수는 둘 다 좋은 편이고, 근데 지금 지수 함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삼각 미분했을 때랑 적분했을 때 차이가 크게 없죠. 그러니까 일단 로그 함수는 확실히 미분이 낫다는 건 확고하고, 그럼 나머지 애들은 적분도 좋고 미분도 좋다. 그렇다면 두 번째 적분이 잘 풀리는 것을 따져야겠죠. 두 번째 적분으로 갔을 때 얘네가 잘 빠져나오려면 x는 차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야 좋습니다. 그래야지 두 번째 적분에서 빠져나오기가 좋죠. 그래서 x도 미분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랑 다항함수는 좀 미분 쪽으로 붙여주는 게 좋고, 물론 얘네 둘이 있으면 얘를 미분하고 얘를 적분해야겠죠. 그리고 사인과 지수함수는 적분 쪽으로 생각해 주는 게 좋다. 얘네 둘이 있으면 그래도 얘를 뭐 해야 돼요? 적분하고 얘를 미분해야겠죠. 이렇게 있으면 얘를 적분하고 얘를 미분하는 게 좋습니다. 왜 얘랑 얘가 있을 때는 그게 좋은가? 그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생긴 문제들 어차피 답이 정해진 패턴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 문제를 통해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요? 로다 삼지 암기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로그, 다항함수, 삼각함수, 지수함수 순이고 로다 삼지인데, 로다 삼지의 그 결론을 뭐예요? 어디가 적분이야? 여기가. 그래서 로다 삼 지저분 이렇게 외우시면 잘 외워집니다. 로다 삼지는 어감이 좋아서 애들이 잘 외우더라고요. 네, 나중에 그래서 어디가 적분이었죠, 어디가 미분이었죠, 뭐 헷갈리는데 뭐 미로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네, 선생님 지저분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좀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라. 네. 네. 하여튼 잘 외우시고, 그래서 줄이자면 부분 적분은 언제 어떻게 써요? 적분 안에 곱해진 함수가 들어있는데 둘의 관계가 전혀 없을 때, 이때는 부분 적분을 해야겠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공식 잘 외워서 쓸 때 무엇을 적분할 것이고 무엇을 미분할까를 정해야 한다. 어떻게 정한다? 로다 삼지저분. 그래서 로다 삼지 순서대로 쫙 구별하시고 적분할 것이 더 오른쪽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 처음부터 생각하세요. 지금부터 좀 훈련을 합시다. 어떻게 하면 좋냐면 그냥 딱 보면 로다 삼지를 머릿속으로 해요. 그리고 하나 걸리면 멈춰요. 로 없죠. 다 있죠. 다에서 멈춰. 동그라미 쳐버리는 거야. 얘를 내가 미분할 거야 라는 거죠. 얘는 미분할 친구. 로다 3. 3은 이제 적분할 친구죠. 처음에는 어색하니까 이렇게 적어놓고 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적지도 않습니다.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편하게 해요. 사람마다 편하게 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편하게 한다. 이따가 또 다른 풀이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하고 나면 빠르게 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금이 그대로 미분 금이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어떻게 해도 된다고요? 얘네들을 원함수로, 그럼 얘만 적분해 주면 되겠죠. 원함수로 적고 원함수로 적었으면은 얘랑 반대로 적어줘야 되니까 얘 미분한 거랑 얘 사인 그대로 적어 주셔도 됩니다. 연습을 좀 하고 옵시다. 이걸 바로 하는 것보다 연습을 하는 게 좋겠죠. 자, 필수 예제 7번 풀어보세요. 선생님이 분명히 하라 해도 안 하는 친구가 너무 많더라고요. 선생님이 아주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믿었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확인해 보니까 안 하고 듣고만 있더라고요. 그날 선생님 세상이 무너졌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꼭 하세요. 자, 일단은 곱해진 형태니까 도함수 꼴이 되는지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안 되죠. 도함수 관계가 아니에요. 곱해진 녀석들끼리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꼭 이게 곱해진 것만 보는 게 아니고 분수꼴에서도 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얘도 x분의 1하고 얘의 관계로 볼 수 있죠. 또는 얘랑 얘의 관계로 봐도 되고. 근데 어쨌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분을 해봐야지 라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외쳐라. 뭐라고? 로다 삼지. 자, 지수에서 동그라미 치시고 얘는 둘 다 원함수로 쳐줘야겠죠. 그래서 얘가 동그라미 친 애가 원함수라는 뜻이죠. 그리고 EX는 바꿔봤자 EX고 그 다음 이제 반대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답이 나온다. 이 얘기고, 또는 이 친구를 미 해주셔도 똑같다. 2번 이 친구도 마찬가지죠. 왜 부분적분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곱해져 있는 관계가 서로 아무 연관성이 없죠. 그래서 이때는 내가 부분적분하는 게 좋겠다. 로다 삼지 외쳐주시고 다음 함수죠. 동그라미. 자, 그러면 얘도 원래 함수들을 적어주고 반대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함수 2x 플러스 3 사인은 적분해야 되니까 코사인, 그리고 항상 적분한 친구가 있으면 그 다음에 먼저 적어주면 좋아요.
그 다음에 2. 그럼 코사인은 적분됐을 때 그냥 얌전히 사인으로 나오죠. 근데 마이너스 빼먹었네요. 플러스 이렇게 해줘야겠죠. 마이너스 코사인이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2x 코사인 x 한 번에 적죠 그냥. 이렇게 나온다. 그 다음 lnx. lnx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유명한 친구고 암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얘는 사실 미분을 적분을 공식을 쓰지 않더라도 바로 이게 나와야 하거든요. 근데 한 번은 해보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합시다. lnx 앞에 1이 숨어져 있다고 보셔야 돼요. 다항함수로 보셔야 되고, 그래야지 이제 로다 삼지 했을 때 이번에는 로그가 맨 앞이죠.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하시고, 그래서 로다 삼지 자 각각 원함수를 적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x lnx가 되고, 인테그랄 반대로 적어주니까 얘는 x 그 다음에 x분의 1이 돼서 얘는 사실상 그냥 1이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간다. 연습이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좀 공식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조금 적어둡시다. 여기다가 적어둘게요. 인테그랄 ln x는 외워주시고, 뭐 굳이 적자면 로그 a가 들어오면 ln a로 빼버리면 되죠. 그래서 ln a분의 1에 똑같이 들어간다. 적분상수는 뭐 따로 빼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a는 진수 조건 만족하는 a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려운 게 없네요. 자, 여기도 멈춰놓고 한번 풀어보시죠. 다 하셨죠? 자, 여기서도 로다 삼지 생각해 봅시다. 로 끝났죠? 그래서 네, 제곱이 있으면 제곱까지 일단 같이 해보시고, 잘 안되면 제곱을 빼고 하셔도 상관없는데 일단 제곱비례까지 같이 묶어서 로 다항함수. 자, 그러면 이때 lnx를 미분을 하는 거 여러분 이제 잘 할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적적 그 미로 해볼까요? 적분을 해보시면 적분 그대로 미분을 합니다. 이렇게 되죠. 자, 이때는 뒷모습을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되겠지라는 이제 막연한 기대감에 하는 겁니다.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x를 빼먹었죠. x를 써야 되는데 2라고 썼어요. lnx의 미분을 적어줘야죠. x분의 1을. 그리고 나면 정리가 되는데 이렇게 정리가 되죠. 여기는 x ln x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배우는 건 뭐냐면 이제 적분이 한 번 더 될 수도 있다. 적분을 한 번 더 하는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애도 한 번 더 로다 삼지를 해주면, 이 친구는 앞에서 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다음 함수 자 해줄까요? 마이너스, 지금 앞에 빼줬고요. 그러면 로다 삼지 다 확인했죠? 다음 함수에다 하면 안 되죠. 로그에다가 표시를 해주고, 적분 해주고 그대로 적어주고, 금이 이렇게 되면서, 네, 이제는 다음 함수니까 그냥 적분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앞에 유지해 주시고 4분의 1의 x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적으면은 여기 마이너스 다 고려해서 적어 주셔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적어지는 식은 2분의 1 x제곱 ln 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ln x 플러스 4분의 1 x제곱 플러스 c, 이렇게 적어 주셔야 돼요. 자, 지금 본 형태는 로그를 2번 계산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로그 2번 계산해서 정리한 거다. 그러니까 로그를 2번 약간 부분 적분을 2번 해서 로그가 최종적으로는 사라진 상황이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로다 삼지 하시면서 보시면 로 없죠, 다 없죠, 3 있죠, 동그라미. 얘가 미분해야 될 녀석이죠. 처음에 헷갈리면 이렇게 적으시라 했어요. 그래서 얘도 둘에 모두 이제 원함수를 적어줘야겠죠. 그래서 미분해야 될 녀석 그냥 적고, 인테그랄을 하면 안 되죠. 반대로 적어줍니다. 그러면 각자 적분하고 사인은 미분해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또 적분이 생겼네요. 다시 로다 3지 해주고, 이번에는 미 로 바꿔주고요. 자, 이때 핵심은 이 녀석이 드디어 반복됐다. 시작된 애랑 끝난 애가 똑같아지면 여기서 이게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얘는 sin x 익스포넨셜 x 마이너스 코사인 x 익스포넨셜 x, 그 다음에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인테그랄 익스포넨셜 x sin x dx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죠. 넘어가면 여기가 2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주겠습니다. 2로 나눠주면 된다. 그래서 2로 나눠주면 2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게 정답이다. 자, 그래서 지금 필수예제 8번에서 본 부분 적분은 2번, 3번까지 하는 애들도 있고 뭐 4번 하는 애들도 있어요. 부분 적분을 2번 이상 하는 경우 시험에 나왔죠. 그냥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해결을 하셔야 한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일차적으로 이제 이런 풀이가 익숙해진 다음에 추가적인 스킬들이랑
좀 플러스 알파를 배워야겠죠. 예제들 해보시고 7-2 같은 경우도 천천히 부분 적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네, 이거 가지고 좀 부족해요.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연습이 충분히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추가적인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기본적인 연습들은 했고 좀 추가적으로 보면 좋겠다 싶은 애들은 선생님이 그냥 따로 적어서 할 테니까 여러분도 보면서 따라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좀 연습할 것들 좀 적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적을 테니까 여러분이 풀어 보시고요. 네. 자, 이 친구들은 연습용입니다. 연습해 보세요. 지금 멈춰놓고 다 하셨죠? 선생님 답만 적겠습니다. 이 문제의 취지는 합성함수 1차식이 합성되면 성미분 또는 적분 잘 해줘야 한다. 그거 실수하는지 확인하는 문제였고, 얘는 전형적인 문제죠. 여기서도 합성함수 조심해라 라는 의미에서 연습 한번 했습니다. 시험에서는 여러분이 실수를 유도하는 용도로 합성함수를 많이 쓰니까요. 이 친구도 뭐 크게 어렵지는 않죠. 자, 이렇게 풀면 된다. 예제를 좀 적어봤습니다.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 또 하나 정도는 공식화해두면 좋겠다 싶은 게 이런 내용이죠. 가령 지금 계속 반복했었던 것 중에 여기서 말고 아래서 했던 것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인테그랄 fx하고 익스포넨셜 x가 이렇게 곱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지수함수는 거의 적분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적분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아래 필수예제에서 봤던 것처럼 익스포넨셜은 계속 살아남죠. 살아남아요. 익스포넨셜은 살아남고 그 옆에 있는 애가 그 다음 로그에 반복해서 이렇게 미분된 상태로 들어갑니다. 익스포넨셜 옆에. 이때 이 사인 같은 경우에는 얘가 반복되다가 딱 그냥 서로 같아지는, 원래 사인 코사인 반복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두 개를 넘겨줘서 끝내버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같아지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익스포넨셜 옆에 있는 애들은 특징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익스포넨셜 옆에 있는 애들은 점차적으로 차수가 줄어듭니다. 어디서 봤었죠? 여기서도 봤었죠. 익스포넨셜 옆에 있으면 차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익스포넨셜 옆에 있는 한 2차 정도? 여기도 1차고 2차 이상 해보시면 알겠지만 몇 번 하다 보면 이거 해보시면 알 거예요. 이거 해보시면은 뚜렷하게 그 결과가 나옵니다. 얘를 해보면은 처음에는 익스포넨셜 옆에 1차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하면 익스포넨셜 옆에 이제 상수가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얘는 미분을 해보면 익스포넨셜로 뭐 다 묶이는 애들이 나오고요. 부호는 뿔마 반복이 됩니다. 뿔마 반복이 되는 이유도 지금 계속 문제에서 풀고 있죠.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마이너스가 한번 나오고 거기에다가 또 인테그랄의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여기는 플러스로 바뀐 거지만, 그래서 부호가 계속 뿔마
왔다 갔다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친구 해보면 어떻게 돼요? 이 친구 하게 되면 원함수를 적어주고, 이때 exponential x는 적분된 겁니다. 반대로 적어주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엔 또 얘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 오고, 그래서 얘가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복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기억하면 좋아요? 얘는 exponential x로 묶여요. 묶이고 처음에는 fx, 그 다음에 마이너스 f 프라임 x, 그 다음엔 또 부호가 한 번 더 바뀌어서 2 플러스 플러스 f2 프라임 x가 들어가고, 그 다음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이렇게 들어가고 최종적으로는 적분상수 C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좀 자주 나오는 패턴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마치 이거 외우듯이. 그러니까 이것도 공식 암기하셨을 테고, 여기서 한 2개 정도는 공식처럼 좀 기억을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익숙해지셨다면 계속 강조하는 얘기지만 한 번 더 강조할게요. 문제에서 무조건 dx랑 어떠한 도함수의 곱 형태가 있을 때 이걸 좀 정리할 수 있어요. 곱해져 있거나 하면, 이때 곱해져 있는데 옆에 애가 g랑 관련된 애면, 그렇다면 치환 적분을 하는 게 맞고요. 서로 관련이 없다, 이렇게 따로 논다, 그러면 따로따로 출신이 다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얘네들을 무엇으로 푼다? 바로 부분 적분을 이용하여 푼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가장 완벽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개념과 연습 문제들 좀 쭉 풀어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지금 보시면 적분이 여러 번 되는 형태가 있잖아요. 근데 적분을 많이 하면 3번, 4번도 시키거든요. 적분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걸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공식을 소개했죠. 얘도 예를 들어서 fx가 4차면은 4번 해야겠죠. 그래서 4차가 상수가 될 때까지 인테그랄이 총 4번 나오게 됩니다. 3차, 3차, 2차, 1차 상수, 이렇게. 그런데 귀찮으니까 이렇게 공식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 부분적분법에서도 조금 스킬을 추가하면 쉬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할까 해요. 어렵게는 이걸 도표 적분법이라고도 하는데, 취지는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연습을 다시 해볼게요. EX 코사인 X dx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로다 삼지 하라고 했죠. 로다 삼지 하다 보면은 로 다항 함수에 이렇게 딱 표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미분이 될 운명이고, 이 친구는 적분이 될 운명이죠. 적분. 그러면 미분을 미리 내가 해버립니다. 어차피 미분 되니까. 그래서 미분을 해요. 그 다음에 얘 친구는 적분될 운명이니까 적분을 합니다. 적분. 그러면 구조를 잘 보세요. 얘가 F고 얘가 G 프라임이었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F 프라임이고 얘가 G겠죠. 그럼 그 다음에 와야 되는 거는 FG 마이너스 F 프라임 G잖아요.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와야 되기 때문에 이 구조가, 색깔을 좀 바꿔서 이렇게 곱하고, 여긴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인테그랄 2 사인 x였다면요, 이 친구를 어차피 한 번 더 적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적분을 하게 되면은 얘는 2 코사인 x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원리도 연달아서 여기서 보시면요, 어차피 한 번 더 미분을 하고
여기는 한 번 더 적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이제 프라임을 쓰지 않고 얘는 0이 되죠. 상수니까. 그 다음에 sin x는 적분을 해주시면 코사인 x의 마이너스가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렇다면 이걸 하지 말고요. 바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대신에 마이너스입니다. 여긴 플러스, 여긴 마이너스. 그러면은 훨씬 빠르게 답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 다 생략해 놓고 그냥 이 친구만 딱 보고 얘를 바로 추르르륵 노다삼지 하면서 여기 동그라미 쳤죠. 그러면은 0까지 해버려. 0 나올 때까지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사인, 코사인 부호 조심하시고 적분이니까요. 해놓고 어떻게 하면 된다? 대각선으로 쫙쫙 그으면 돼요. 왜 동그라미 치라 했냐면 동그라미에서부터 출발하니까. 그럼 동그라미에서 쫙 온 게 이게 바로 이거라는 거. 이 식에서는 이게 된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자명하게 알죠. 그래서 이건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되는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래는 이렇게 해서 인테그랄을 해야 되는데 인테그랄도 귀찮잖아.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해버리면 얘가 최종적으로 나온 값이 되는 겁니다. 인테그랄까지 다 의미를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코사인 다 곱해주면은 그냥 2 코사인 x가 된다. 여기까지 쭈르륵 해놓고 결과적으로는 2x 사인 x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고 2 코사인 x 이렇게 하면 좀 빨리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조심스러운 이유는 이게 부분 적분을 아주 익숙하게 잘 하는 상태에서 써먹어야 도움이 되는 거지. 부분 적분을 아직 익숙하지 못하고 좀 잘 다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스킬만 먼저 배워버리면 좀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지금 선생님 설명 들을 때 굉장히 부드럽고 이해가 잘 된다. 그런 학생은 좀 연습이 잘 된 거라고 봐요. 멈춰가면서 했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독약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취사 선택을 하시되 바라옵기는 지금까지 수업 들으면서 여러분 연습을 충분히 하셨길 바라고 충분히 연습이 됐으면 이제 이걸 써먹으면 굉장히 빠르고 편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연습이 부족하다. 선생님이 하라 했는데 솔직히 잘 안 했다. 그냥 눈으로만 봤다. 또는 여기 7-1, 7- 이런 거 하나도 안 풀었다. 여기 8-1도 안 풀었다. 선생님이 이거 연습하라고 했는데 그냥 안 하고 쳐다만 봤다. 라고 하시면 반성하시고 지금 연습 충분히 한 다음에 다시 강의로 돌아와서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좋습니다. 했겠죠? 그래서 했다고 보고 여기서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적분을 여러 번 할 때 도움이 되거든요. 얘가. 그래서 x ln x 제곱 1 내가 적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했었냐면 잠깐만 여긴 좀 너무 심화된 내용이 들어있는데 얘 말고 연습 문제 하나가 더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일단 좀 연습을 하겠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애들 가지고 좀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것도 해보고 그렇게 할게요. 자, 얘 딱 보시면 로다 삼지 동그라미 쳤죠. 그럼 얘가 지금 미분할 친구고 얘가 적분할 친구예요. 실전에서 이런 거 안 적습니다. 그리고 미분할에는 쭉 미분을 하세요. 언제까지? 끝날 때까지. 적분할에는 계속 적분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붙어있네 둘이. 자, 이렇게 되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착착착 하면 된다고. 자,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오냐? 여기는 뿔마 뿔 그러면 x제곱 2x 마이너스 2x exponential x 플러스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 공식을 어떻게 외우라 했어요? x제곱 마이너스 미분하고 플러스 또 미분해라 뭐 이렇게 했죠. 같죠 결과가.
그러니까 이게 된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를 정확하게 풀었으면은 처음에는 원함수 적어주고 반대로 적어주고 이렇게 되는데, 이 마이너스가 또 적분이 한 번 되죠. 그래서 여기를 가지고 적분해주면 원함수 적어주고 반대로 적어주고, 그러면 여기서 또 되죠. 이게 또 연쇄적으로 되는 걸 여기서 미리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도표 적분법이라고 하는 걸 선생님은 이렇게 그냥 문제에서 쓸 수 있게 도표를 그리지 않고 하는 방식으로 착안을 한 건데, 자 여기서도 보시면 마이너스 안에서 이렇게 원래 함수 적어주고 반대로 적어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건 그냥 적분해주면 되잖아. 그냥 마이너스 이렇게 적분을 그냥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부호 다 고려해 주시면 이렇게 나온다. 괜찮나요? 이렇게 한번 좀 해 보시고, 여기서 먼저 볼게요. 안 쓰실 건 모르는데 이걸 써먹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지금 다 필기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얘를 가지고 할 때 좀 특징을 보시면, 로다 삼지 쭉 하면 여기죠. 항상 동그라미를 치는 게 중요해요. 동그라미를 치고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얘는 미분할이에요. 코사인 x 한 번 더 미분하면, 자 계속 반복되죠. 그럼 반복되면 무한히 적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추셔야 되고, 여기는 적분할이니까 적분은 얘도 계속 반복되죠. 언제까지 하는 거냐? 언제까지 얘를 계속 하셔야 되냐면 멈추셔야 돼요. 언제 멈춰야 되냐면 지금 두 번째에서 멈춰야 합니다. 왜 멈춰야 되냐면 여기까지 하고 멈춰야 돼요. 멈추는 걸 어디서 멈추냐? 지금 처음에 나왔던 애랑 똑같은 애 또는 실수배, 그러니까 시작과 여기다 적을게요. 시작과 실수배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나오면 스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방향은 당연히 반대겠죠. 왜 반대일까요? 동그라미가 여기는 왼쪽이고 오른쪽이잖아요. 빼기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원래 도표 적분법에서는 여기서 그냥 인테그랄로 빠지거든요. 인테그랄로. 어차피 인테그랄 한번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냥 어떻게 한다? 인테그랄 풀어야 되니까 여기까지 합니다. 뭐 큰 차이가 없어서.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는 곱한 거죠. 곱한 거면 또 무한 반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테그랄에서 멈출 때 이렇게 멈추지 않고 어디서 멈추냐면, 이렇게 시작과 실수배가 나오면 스탑인 경우에는 이렇게 가야 돼요. 원래대로. 그래서 인테그랄을 마지막에 써주셔야 합니다. 선생님이랑 할 때는 인테그랄 안 적고 끝까지 쭉쭉쭉 갔죠. 원래는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갔으면 마지막에는 이렇게 인테그랄로 와야 돼요. 인테그랄로 오는 겁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갔다가 인테그랄로 와야겠죠. 그래서 시작과 실수배 나오면 스탑이다라는 거, 아까 계속 적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도 보여드렸죠. 그래서 얘는 적어보시면 사인 EX 마이너스 코사인 EX 플러스 인테그랄 해놓고 마이너스 사인 x EX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밖으로 나가겠죠.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제 얘랑 처음에 시작하는 애가 서로 같기 때문에 넘겨서 계산식을 풀어줄 수 있다. 그래서 문제 풀 때도 2분의 1 나왔었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시작과 실수배가 나오면은 스톱을 해야 된다. 근데 얘가 시작과 실수배가 나올 거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알고 가야 돼요. 그 말은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사인 반복될 거고 익스포넨셜 x 살아 있을 거고 그러면 똑같은 거 나오겠지. 나올 때까지만 하자. 네, 이런 작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또 부족한 이유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생긴 애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하나 해보고 옆에다가 또 뭐도 해보냐면 3번 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지우고 여러분 적어보시길 바래요. 일단 2번 먼저 하고 나서 섞어가면서 하는 게 좋아서 연습할 때는 선생님 좀 섞어가면서 하도록 할게요. 일단 로다 3지 여기 동그라미겠죠. 사인 미분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얘가 미분일 때랑 적분일 때랑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미분일 때는 그냥 하고 적분일 때는 부호를 조심하죠. 미분, 적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코사인은 이제 미분하는 상황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해줘야 되고, 자 일단 코사인 나갔으면 스톱 해야겠죠. 그 다음에 적분하는 상황이에요. 적분 그냥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거 나왔으니까 똑같은 거에 실수배가 나왔죠. 이건 지금 똑같은 거에 실수배라는 이유는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 풀마 플러스 인테그랄 해주시면 이렇게 되죠. 얘가 이거니까 이 친구 넘어가서 2분의 1 해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분의 1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x가 되겠습니다. 이건 적분상수식. 이렇게 풀면 좀 빠르지 않나요? 그래서 이따가 이거 해보도록 하고 다시 넘어오셔서 연습할 거리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적당한 게 없으니까 그냥 다 적도록 하죠. 공책에다가 한번 해보시고 다 하셨으면 여기 필기는 선생님이랑 똑같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셨죠? 공책에다 하셨다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로다 다함수 걸렸죠? 그럼 얘가 미분이에요. 적분입니다. 코사인은 적분입니다. 이때 방향 부호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적분할 때는 항상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방향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된다. 기존 풀이도 해보시고 이것도 해보시고 뭐가 더 잘 되고 익숙한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적분을 부정적분을 2번 이상 해야 될 때 유용합니다.
쓸만한 문제를 찾아보고 있는데 별로 없어요. 또 그냥 다른 예시. 자, 여기가 그냥 x였으면 위에서 공부했던 이 공식 쓰면 편하겠죠. 문제는 여기 ex가 x가 아니라 ex이기 때문에 좀 식이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지는 속미분이 계속 돼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또 도표 적분법을 쓰면 좋다. 로 다 삼지 하시고 동그라미 칠하는 이유를 알겠죠. 이제 다항함수 미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친구 이제 적분하는 겁니다. 적분할 때는 항상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게 생각보다 실수할 가능성이 적어서 좋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원래는 뭐라고요? 원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하면 어차피 계산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그냥 바로 이런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차분하게 잘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걸 한 번에 다 적는 방법도 있긴 하겠죠.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냥 나는 다 적을게요. 이거 하나 빼기 4분의 3x 제곱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익스포넨셜로는 묶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익스포넨셜 EX로 묶어서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이니까 8분의 3 이렇게 다 묶어서 적으셔도 계산하는 데는 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적분상수 C 이렇게 해서 다 묶어 버릴까요? 다 묶으면 8분의 8로 묶읍시다. 8분의 2분의 1이니까 4x 세제곱 그 다음에 7이니까 14x 마이너스 7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여기 놔두고 갔잖아요. 이거 하기에 앞서서 예제를 하나 더 하고 특히 이제 로그로 할 때만 일어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다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만 할 줄 알면 안 돼요. 자, 로 다 삼지 로그를 미분하고 자 x분의 1을 더 이상 미분하는 건 숫자가 지저분해지니까 그만해야겠죠. 그 다음에 x세제곱을 미분을 해줍니다. 자 그럼 뭐야 끝이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둘의 관계는 원래는 뭐였냐면요, 얘가 이렇게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그럼 얘까지는 곱이에요. 곱 f랑 g의 곱. 이거의 관계는 인테그랄 안에 들어있는 f'하고 g의 곱입니다. 즉 얘네들은 서로 곱해져 있는 애들이라는 거죠. 그럼 곱해져 있다는 건 뭐냐면 얘네들끼리 약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숫자가 안 예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좀 좋냐면 약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서 그냥 인테그랄 이렇게 해서 인테그랄 하고 끝내도 돼요. 근데 좀 잘 풀어보려면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약분을 해버렸으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여기 1로 바뀌고 여기는 4분의 x 세제곱으로 바뀌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할 수 있네요. 미분을 이제 편하게. 그럼 여기는 적분 한 번 더 해주고 마무리 해봅시다. 플러스 다음에 괄호를 치는 데는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는 이미 내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즉 괄호 친 거는 얘랑 동급이에요. 동급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는 당연히 이렇게 내려와야겠죠. 왜 여기서 정리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은 여기다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습을 좀 해보시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는 건 알 수 있는데 처음에는 되려 헷갈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연습을 진짜 많이 해야 합니다. 시험장에서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풀 수 있을 때까지는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 분명히 장점이 있으니까 하는 거겠죠. 자, 여기다가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잘 하셨을 거라고 보고 자, 로다 3지. 자, 그럼 여기 미분을 천천히 잘해야겠죠. ln x 곱하기 x분의 1 속미분까지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적분을 해주시면 2분의 1 x제곱이죠. 물론 여기서 미분을 더 하면 되는데 여기서 취지에 벗어나죠. 복잡하니까 일단 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분이 되죠. 얘랑 약분이 돼요. 그래서 괄호 치셔야 되고 약분을 합니다. 약분을 하고 났더니 이뻐져서 한 번 더 가능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좀 지우겠습니다. 여러분 공간이 부족하면 좀 넓은 데다 적으십시오. 이렇게 되죠. 근데 보시다시피 한 번 더 약분이 됩니다. 4분의 1x 여기는 2 한 번 더 미분을 적분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런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생략 아래로 내려가셔야 돼요. 마이너스 또 생략하고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플러스 해서 최종적으로 적어주시면 되는 답은 x제곱 ln x의 제곱 마이너스 왜 얘부터 안 했는지 아시겠죠? 이게 제일 어렵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요소도 많고 이렇게 답을 적게 됩니다. 뭔가 이게 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제 풀어보시면 같죠 결론적으로. 이게 많이 감각이 쌓여야 한다. 실수했네요. 여기 제곱 빼먹었습니다. 여기 할 때 여기 제곱을 내가 지웠다고 얘랑 하면 안 돼요. 이건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정확도가 올라갈 때까지 연습을 해주셔야 자신감을 갖고 쓸 수 있고 이거 아까 풀었을 때 좀 굉장히 번거로웠잖아요. 이게 식 복잡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복잡한 식을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는 풀이니까요. 쓸모가 없으면 잘 안 가르쳐 드리겠죠.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 선생님 물어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뭐 나는 그냥 이렇게 다 공식으로 풀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적극적으로 이걸 활용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죠. 일단은 둘 다 연습해봐서 선생님은 둘 다 좀 잘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확실한 건 얘를 좀 통달한 학생들은 아주 잘 쓰거든요. 특히 이거 쓸 거면 제대로 써야 돼요. 뭐까지? 교환법칙까지 다 사용해서 써야 합니다. 이렇게 괄호로 푸는 게 교환법칙이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경우의 수를 나눠서 생각하자면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겠죠. 이렇게 그냥 쭉쭉쭉쭉 내려가는 케이스 제일 쉬운 거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시작과 시작과 같은 거 또는 실수배가 나왔을 때 멈춰 마지막 인테그랄로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 두 번째. 세 번째는 여기 있는 것처럼 중간중간에 약분이 돼가지고 좀 교환 법칙으로 정리하면서 내려가야 하는 스타일. 이렇게 좀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부족해서 선생님이 예제를 좀 추가를 했어요. 평상시에 치환적분 할 때는 여기도 예제가 없었나요? 그러네. 여기도 예제가 별로 없었네. 그렇군요.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이런 좀 예제가 많이 있으면 이걸 활용하려면 좋은데 없어가지고 선생님 추가로 막 내용을 많이 붙였죠. 그럼 이번 수업이 내용이 어렵다기보단 이거 한다 해놓고 안 했네. 해보시겠어요? 빠르게 얘만 하고 마무리를 합시다. 다 하셨죠? 공간이 좀 애매하니까 옆에다가 좀 떼서. 자, 로다 3지 시작하시고 그러면 3에서 찍혔고 미분합니다. 코사인 나왔을 때 눈치껏 좀 스탑 해줘라 이랬죠. 얘는 자, 적분합니다. 이렇게 잘 하셨나요? 잠시만요. 일단 잠시 헷갈려가지고 네 맞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여기서 스톱한 이유는 아시겠죠? 지금 실수배가 나왔기 때문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인테그랄 해주시면 2분의 1 다음에 또 플러스 4분의 1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 네, 조심하셔야 되는 거 인테그랄이 있다는 거예요. 인테그랄 일부러 4분의 1 앞에다가 뒀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넘어가서 좌변으로 넘어가면 여기 앞에 지금 4분의 5가 되겠죠. 1에다가 더해줬으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5분의 4로 나눠줘야 됩니다. 5분의 4 지금 2분의 1 사인 4분의 1 사인 정리해주면 익스포넨셜로 좀 묶어볼게요. 그 다음에 5분의 1도 이렇게 해서 묶어보겠습니다. 2 코사인 x 하나랑 4 사인 x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야 하는 문제였다. 그렇습니다. 얘를 뭐 좀 다르게 풀어도 풀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로다 3지에서 봤다시피 얘랑 얘는 사실
쳇바퀴 도는 애기 때문에 얘를 적분을 해도 결과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멈칫했던 건 얘를 적분으로 했을 때로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여기서 했으니까요. 일관성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얘네 둘은 뭐 사실 바꿔도 상관은 없다는 거. 왜냐면 얘가 미분하는 게 좀 숫자가 올라가면서 잘 쌓이고 뭐 그런 의미 있습니다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분수가 나와서 좀 복잡한데 반대로 하면 분수가 안 나오거든요. 어쨌든 뭐 일관된 걸로 하셔도 되고 다양하게 시도해 보셔도 좋습니다. 문제 쭉 풀어 보시고요. 아직 다 배운 게 아닌 게 스킬, 그러니까 개념은 다 배운 게 맞아요. 개념은 다 배웠지만 얘를 가지고 결국 정적분을 하거든요. 그리고 치환적분 따로, 부분적분 따로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두 개가 섞여서 나와요. 그러니까 적분을 여러 번 하게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기 어려워지는 건데 일단 기본 연습 충분히 하고 또 다양하게 활용하는 거. 그리고 또 정적분으로 가면 적분 구간에 따라서 우리가 쓸 수 있는 특징들도 있죠. 무함수냐 기함수냐 또는 주기함수다 뭐 이런 것들 다 활용할 수 있을 거고 뭐 아직 안 배웠지만 닮은 변환하는 거 수투의 선생님 살짝 언급하는데 그런 것들까지 종합해서 스킬들까지 다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도 빼놓고 넘어간 거 있긴 하거든요. 그런 건 또 문제풀이 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